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로 한눈에 봐도 미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내 외모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했는데요. 나중에는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진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죠. 그런데 출산 후 아내는 변했습니다.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 더욱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는데 거기엔 매번 남자가 있더라고요. 딸은 저와 저희 어머니가 돌보게 됐죠.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모성애는 있었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아이를 만나러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죠. 그렇게 별거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혼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요. 분명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겠죠. 지금 판결을 받게 되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아내가 나중에 쇼핑몰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괘씸해서라도 아내가 지난 1년간 주지 않았던 딸의 양육비도 받아내야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술 먹고 마음대로 밤늦게 찾아오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면접 교섭도 해줘야 하는 거죠. 다들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서 사연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판결로 한 번 정해진 양육비 나중에 증액할 수 있을까요? 대개 판결문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대 증액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처럼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에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변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 증액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반대로 양육비 감액도 가능할까요? 감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에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일이든 증액하는 일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재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 처음부터 양육비를 정할 때부터 여러 사정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은 지금 별거 기간 동안에 못 받았던 양육비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별거 기간 중에 못 받은 양육비, 과거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다. 네. 산술적으로 딱 얼마씩 몇 개월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힘들다는 건데요.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법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과거 및 현재 소득을 비롯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연의 경우에 부인은 아직 수입이 없는 듯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되어 있어요. 다만 본인이 지금 수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큰돈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깎아달라고 호소를 하겠죠. 그렇겠죠. 반대로 사연자분은 원래 줘야 하는 양육비 받는 거니 깎아줄 수는 없다고 하시겠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판례 취지대로 대개는 깎여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저라면 좀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당사자분은 그래도 못 받았던 과거 양육비를 챙겨서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크신 듯 하더라고요. 네. 사연자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는 그 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판결 확정의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 손해금을 받으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연 손해금이 뭔가요? 이제 이자 개념일까요? 네, 사연자분이 이자 쳐서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지연 손해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진 않죠. 근데 이제 둘은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변제기가 지났냐 안 지났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돈을 빌리면서 다음 달까지 갚는다고 했으면 그때까지 원금의 이자를 주게 되겠죠. 그런데 다음 달 말이 지나면 늦게 갚는 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그게 지연 손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혼 소송 중에도 면접 교섭을 이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상적인 면접 교섭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대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를 자녀에게 투영해서 이혼 후에 이제 이혼 전이라고 해도 소송 중이라도 일방 부모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소송 중이라고 해도 면접 교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처분을 내리시거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하시는 편입니다. 이혼 후 할 면접 교섭의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되도록 자녀를 위해서 면접 교섭에 만큼은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물론 면접 교섭이 제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꼭 면접 교섭을 해야 된다고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면접 교섭 보통 한 달에 몇 번 만나는지 그리고 만나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내가 밤에 이제 술 마시고 이제 가끔 찾아오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사연자분 경우에 뭐 술 마시고 밤늦게 찾아오는 거 비정기적이고 또 좀 부적절해 보이죠. 네, 네. 면접 교섭 아이 술 마시고 아이를 본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보통은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법은 각 가정마다 다르니까 좀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양육 환경 조사 등을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보통은 월 2회 정도 주말에 1박 2일 숙박 면접을 하고 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며칠간 숙박 면접, 그리고 설날과 추석 연휴 중에 이제 며칠간 숙박 면접, 이런 정도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숙박 면접이 어려울 정도로 어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일정 기간까지는 당일 면접을 하는 것으로 정하시기도 하니, 딱 정해진 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한 영상 면접 교섭 이런 것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께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통화와 전화통화는 자유롭게 한다 이런 등의 문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 면접 교섭을 하고 이 경우 조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다면 손자녀를 오랫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부모님과 자녀의 면접 교섭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일반 부모가 휴가를 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내에 입국해서 이제 면접 교섭을 한다 이런 조항도 있었고 또 반대로 자녀들이 방학 며칠간은 그 부모가 있는 해외에 방문한다 이런 내용도 넣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가 있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했을 때 책정한 양육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해달라는 청구 가능하고요. 다만 반대로 감액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렸고요. 또 양육비 증액과 감액 둘 다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육비를 잘 정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또 이혼 재판 중 부모와 자녀는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시기와 방법은 양육환경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이모 B씨와 외숙모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던 중에 욕설 등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이모에게 389차례, 외숙모에게 63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요. 1심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말이나 음향, 글이나 부호를 전송해야 하는데 부재중 전화나 수신 거부는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When I met you, I picked you out, I shook you up.